솔직한 이야기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가평 펜션, 양평 펜션, 그리고 포항 펜션, 네이버에서 다 1위 찍었고 10년 넘게 예약이 늘 꽉 차 있던 곳들입니다. 한마디로 네이버 1위만으로 먹고 살던 펜션이었어요. 근데요, 요즘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순위는 그대로인데 예약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1위면 예약이 자동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1위인데도 객실이 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네이버가 끝난 건가? 플레이스 이제 의미 없나?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1순위입니다. 지금도 펜션 장사의 주춧돌이에요. 다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춧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국내 여행을 덜하고 호텔 리조트 같은 대체제로 빠지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갑이 얇아지고 소비를 줄이면서 예약 자체가 분산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1위라는 조건 하나만으로는 예전처럼 예약이 꽂히지 않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전 방식 그대로는 더 이상 안 갑니다. 제가 현재 현장에서 잡고 있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예약을 네이버 한 군데에만 의존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직영 펜션들의 실제 운영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국내는 네이버, 야놀자, 여기어때, 해외는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이걸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PMS를 이용해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유입도 채널 안에서만 광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요를 만들어서 끌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와 홍보가 있지만 특히 제가 요즘 집중해서 성과를 만드는 건 메타 광고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걸 확신하는지 현장에서 있었던 장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글램핑장인 가평 펜션 A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채널 연동이랑 국내 PMS 재세팅을 하려고 2, 3일 정도 네이버 예약을 아예 끊어둔 적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플레이스의 예약 버튼이 완전히 사라졌고 고객이 바로 예약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2, 3일 동안 네이버 톡톡으로만 문의가 하루에 100건씩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예약은 도대체 어디서 해요? 예약 버튼이 없어요. 지금 예약은 가능한가요?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 2, 3일 동안은 예약도 끊겨 있고 네이버의 지도 노출도 아예 빠졌을 시기인데 심지어 키워드 검색에서 누락도 됐을 텐데 이 문의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서 몰려온 걸까요? 이 부분을 파보니 대부분이 바로 메타 광고 유입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광고는 여기어때, 야놀자, 자체 광고를 제외하면 결국 네이버로 유입되도록 구조를 짜놨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네이버 예약 버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약을 못하고 문의로 터진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는 네이버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쪽이 더 강하구나. 근데 PMS 바꾸면 네이버 순위 다시 바닥부터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PMS 재세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맞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평 펜션은 한 달도 안 돼서 정상 궤도로 회복했습니다. 왜 가능했냐면요. 순위가 낮아도 예약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유입을 메타가 받쳐줬고 순위가 낮은 상태에서 예약이 이어지니까 네이버는 반응 좋은 숙소로 판단하고 결국 다시 위로 올려주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핵심은 이겁니다. 순위가 예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약이 순위를 다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저는 직영 펜션을 네이버 하나로만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양평, 가평은 인스타 연계가 강한 구조를 더 밀었고요. 여기에 포항은 아예 더 다르게 갔습니다. 해외 고객 유입, 패키지 서비스 공구 홍보, 이걸 분리해서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즉 같은 펜션이라도 예약이 들어오는 문을 여러 개로 만든 겁니다. 대행 펜션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곳 중에 부안, 거제, 태안처럼 네이버 1페이지를 몇 년째 만들어드린 펜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이 순위가 유지되는데도 매출이 2024년 작년보다 저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겁니다. 네이버에서만 버텼던 펜션일수록 예약이 예전처럼 꽂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행 펜션에도 직영에서 효과 본 것들을 그대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 판매를 위한 PMS 재세팅, 인플루언서 콘텐츠 집중화, 메타 광고 이용, 해외 채널 연동, 방문 고객 DB 관리, 대행을 도와드리는 펜션마다 지역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점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해진 패키지를 찍어내듯 적용하기보다는 펜션주분들과 직접 호흡을 맞추면서 지금 이 펜션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실제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맞춤형으로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 채널 판매를 위한 PMS 재세팅. 펜운사는 지금 펜션 운영자 맞춤형 PMS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냐면요. 펜션주마다 사용하는 PMS가 다르고 연동되는 정보 범위가 다르다 보니 어떤 펜션은 네이버 노출 작업은 가능해도 패키지 객실 상품 만들기, 리뷰 이벤트 자동화, 판매 구조 세팅 같은 것들이 PMS 한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펜션들은 이것들을 전부 세팅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PMS로 이미 전부 교체 완료했고요.
지금은 네이버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기능들을 계속 개발해서 PMS에 붙이고 있고, 해외 채널 연동 기능, 홈페이지 제작 기능 같은 것들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주변 경쟁 펜션들의 가격을 프로그램이 크롤링해서 우리 가격 정책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현재 추가 예정입니다. 저는 멋진 기능을 넣고 싶은 게 아니라 운영에 진짜 도움되는 기능만 선별해서 탑재하고 제가 하는 운영 마케팅 방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채널 연동. 해외 채널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PMS와 연동되어 운영됩니다.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에어비앤비 이렇게요. 대행 펜션들 입장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외 OTA와 펜션이 직계약을 맺는 것이고 저희가 계약, 요금 설정, 재고 관리, 운영 고도화 이 전부를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채널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 막상 운영에 들어가면 관리가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복잡한 구간을 통째로 가져와서 관리 운영해드리는 구조로 세팅합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 집중화. 제가 운영하는 직영 펜션들은 월 10회 이상 인플루언서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협찬 이벤트를 진행하고 객실 외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이를 홍보에 연결합니다. 블로그 글보단 짧은 영상을 만드는 인플루언서 비중을 높여서 모집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플루언서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합니다. 원본을 확보해야 그걸로 2차 콘텐츠를 계속 발행할 수 있거든요. 메인 홍보 영상과 계절별 홍보 영상, 패키지 홍보 영상, 광고용 쇼폼 변형 콘텐츠 이게 원본이 확보될수록 계속 뽑힙니다. 대행 펜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대행 초기 빈 방이 많은 펜션은 방을 그대로 비워두기보다는 협찬으로 채우면서 콘텐츠를 남기는 게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 됩니다. 메타 광고 이용. 메타 광고는 그냥 광고를 돌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펜션에 핏한 광고 구조를 제작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2차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광고를 여러 형태로 제작합니다. 펜션의 가장 큰 판매 포인트를 보여주는 메인 광고, 1년 4계절, 시기별로 필요한 시즌 광고, 새로운 패키지나 상품을 홍보하는 광고, 이걸 다양하게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광고 성과를 추적하면서 계속 개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광고 유입을 예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구조예요. 저희는 여기어때 야놀자 자체 광고를 제외하면 운영하는 외부 광고는 결국 네이버로 유입시키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주춧돌로 남아있게 만들면서 외부에서 예약 수요를 계속 끌어옵니다. 방문 고객 DB 관리. 모든 펜션의 방문 고객들은 재방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화장품 기업, 명품 샵도 자사 이용객의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힘쓰는 이유가 똑같아요. 한 번 온 고객을 다시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싸고 팬심을 만드는 강력한 매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들은 펜션 하나하나를 이 기업처럼 운영합니다. 퇴실한 고객에게는 자동으로 재방문 할인 쿠폰이 문자로 발행되고 30일, 3개월, 6개월, 1년 정해진 주기에 맞춰 기존 고객들의 재방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다양한 형태로 발송됩니다. 이미 만족한 고객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과는 달리 다시 예약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합니다. 실제로 가평 펜션에서 재방문 쿠폰 문자를 326명에게 보냈을 때 약 135명 정도가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다시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DB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약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외에도 예약을 늘리기 위해 직영 펜션들에 정말 많은 걸 시도해보고 효과 있는 것들만 추려서 계속 대행 펜션들에 적용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이버가 메인인 건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주춧돌이 되어야 하기에 제가 제공하는 전자책이나 솔루션만 활용하더라도 네이버라는 단단한 기반은 충분히 만들어지실 겁니다. 다만 네이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메타 전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스 솔루션 세팅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여기어때, 야놀자, 해외 채널 모두를 세팅할 수 있는 PMS 컨설팅은 올해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외에 챙겨야 할 영역들은 제가 계속 유튜브와 페누사 카페에 직영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 펜션에 어떤 작업이 추가됐고 또 어떤 성과가 났는지 사례 기반으로 계속 공유 드릴 겁니다. 요즘 대행 문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직영과 대행 펜션에 실무로 들어갈 것들은 많고 컨설팅 문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펜션을 제가 직접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컨텐츠를 보시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